저희 가족들한테도 실제로 치료한 건 깨져서 오신 적은 거의 없어요. 임상 경험에 의한 뇌피셜인데 그게 가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연세안심치과 김영관 원장입니다. 연세안심치과 전윤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크라운이나 인레이 같은 치료를 받으실 때 어떤 재료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가족이라면 어떤 치료를 해드릴지 몇 가지 이제 정보도 드리고 결정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네,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니에 크라운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20대 초반에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이제 크라운 재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는 얼마 가격만 얘기해주고 아무런 뭐 디렉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앞니였는데 엄청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직원분한테 아니 그게 그냥 가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굉장히 예민하신 환자분이셨는데 이걸 해야 제일 예쁘다. 맞아요.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앞니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저도 되게 답답했고 그래서 한번 요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더 종류도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몇 가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레이 재료입니다. 보통 이제 사이 충치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때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거나 깊을 때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금이랑 세라믹 인레이, 레진 인레이. 뭐 크게 고르실 수 있는 걸 네. 정해드리면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려보면 먼저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는 당연히 파절되거나 깨질 위험이 적다는 거. 그리고 네, 최소한으로만 치아를 삭제해도 금은 왜냐면 거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죠. 금 자체가 환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낭창낭창한 그런 성질이 있어서 딱 끼워 넣을 때도 꽉 잘 맞는 그런 느낌의 네.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금은 단점으로는 너무 안 예쁘죠. 당연히 그게 플렉스로 보일 수도 있는데 금이 당연히 치아랑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네. 금은 성질이 이제 치아에 붙이는 게 아니라 끼우는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10년, 20년 쓰는 거잖아요. 인레이에 계속 힘이 가해지면은 그 골드 자체가 쐐기처럼 맞아요. 치아를 벌리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꼭 골드 인레이 주변으로 치아의 실금이 자주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금의 최대의 단점인 것 같아요. 오래 네. 쓰다가 이제 갑자기 거기가 아파요, 씹을 때마다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치료를 또 해야 되니까 좋지는 않고 또 비용이 너무 세죠. 요즘은 금값이 또 많이 올라서 보통 대부분 치과들에서 더 비싼 그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세라믹 인레이나 레진 인레이라고 하는 이제 치아색 나는 인레이를 더 추천하고요. 우리 가족한테 한다 하면은 저는 세라믹 인레이를 당연히 진행합니다. 맞아요. 저희 엄마한테도 했었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했었고 그냥 세라믹만 가지고 쓰진 않고요.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네. 해서 세라믹 그 성분 안에 다른 재료들을 좀 섞어서 맞아요. 이 재료에 대한 성질을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잘 맞고 네. 강도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인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치아색 나는 인레이 중에서 이제 레진 인레이라고 하는 보통 레진 인레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왜 세라믹 인레이를 조금 더 추천드리냐면 레진 인레이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경계 부위가 굉장히 좀 까맣게 변색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순히 변색인 경우도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다시 충치가 생기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서 임상 경험에 의한 뇌피셜인데 레진 인레이는 실제로 이제 강도가 세라믹 인레이보다 더 약합니다. 훨씬 약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그걸 붙여놨다고 했을 때 경계 부위가 아무래도 강도가 약한 게 깨지기가 나중에 쉽잖아요. 이제 경계 부위가 얇다 보니까 음. 깨져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통으로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네. 결국엔 거기로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서 또 썩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걸 레진 인레이를 재치료한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치료할 때도 그 인네일을 저희가 파내게 되잖아요. 네. 레진 인네일을 파보면 거의 그냥 뭐 훌훌 다 파여질 맞아요. 정도로 강도가 맞아요. 너무 약해서 맞아요. 아예 느낌이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크라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크라운은 요즘은 대부분 이제 골드, 금 아니면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치아 삭제량이 적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쓰였던 재료이기 때문에 네. 생체 적합성, 환자한테도 부작용도 없고 음.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치아랑 강도가 비슷해서 맞닿는 치아가 이제 많이 갈리지 않는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치아의 경우에는 금은 사실 치아보다 훨씬 더 찬 거, 뜨거운 거에 대한 이렇게 전달력이 더 빠르잖아요. 금속이니까. 네, 신경치료하지 않은 치아에 골드 크라운을 했을 경우에는 찬 거, 뜨거운 거 마시면은 당연히 시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골드에 딱 닿으면은 찌릿하면서 이제 그 전기 전도성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랑 전혀 색깔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골드 크라운 계속 너무 비용을 비싸요.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져서 맞아요. 비용 자체가 훨씬 더 비싸다고 맞아요. 알고 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실제로 치아랑 강도가 비슷해서 맞닿는 치아가 덜 갈리긴 하는데 쓰다 보면 결국 구멍이 뚫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충치가 생겨서 음. 새로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르코니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금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지르코니아가 이제 깨져서 오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깨져서 오신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미적입니다. 특히 요즘은 다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진짜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원래 있던 치아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이제 치아 삭제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금보다는. 네, 금은 맞아요. 이제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서 그게 뭐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두께, 필요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치아 삭제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금보다는 파절의 위험성이 있긴 있죠. 네,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파절의 위험성이 있긴 있죠.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금이 조금 더 치아의 적합성은 좋아요. 착 잘 맞는 거죠. 네. 근데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합성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 이렇게 이가 너무 갈리거나 했을 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면 탈락할 확률이 높아요. 지르코니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높이가 있어야지 거기다 이제 모자를 씌우듯이 씌워서 안 빠지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치아 자체 모양이 너무 짧은 상태에 있으면은 이렇게 삭제를 하면 거의 치아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의 길이가 부족할 때는 지르코니아로는 하지 못하고 금으로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골드 크라운을 권유드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주로 이제 아래쪽이나 위쪽에 맨 안쪽 맨 치아 안쪽. 보통 치아가 많이 길이가 짧은 경우들이 많은데 지르코니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골드 크라운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실제로 치료한 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금으로 했던 걸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원장님께서 이제 젊었을 때 이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젊었을 때요? 주셨는데 있잖아요. 앞니를 다친 경우 갱스터 분들은 이제 금리를 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원래 치아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추천하고 있죠 요즘은 경험자로서. 치과에서 이제 올세라믹이라고 하는 네, 저도 그걸 했고요. 가운데 이제 크라운의 코어 부분에 이제 지르코니아가 들어가고 그 위에 상부에 이제 도자기 재료를 쌓아서 네, 만드는 거고요. 이제 가장 치아랑 색상이나 투명도가 흡사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없을 때는 앞니를 깎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쇠로 된 부분을 만들고 쇠로 된 부분 위에다 이제 도자기를 입혀가지고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치아를 깎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르코니아로 된 말하자면 캡, 뚜껑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지르코니아 위에다가 이제 도자기를 하나씩 한 땀 한 땀 쌓아서 예쁘게 이제 옆에 치아랑 최종적으로 비슷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이게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랑 좀 비교를 저는 해봤을 때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색상 자체는 치아색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투명도, 맞아요. 사람 치아는 이렇게 약간 원래 약간 비쳐 비치잖아요.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색상도 이제 저는 올세라믹으로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심미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통으로 지르코니아를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뭐 어떤 한 가지만이 다 옳고 어떤 한 가지 재료만이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시기나 위치에 이제 적절한 재료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가족한테는 이런 걸 했다. 주로 어떤 걸 쓰는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가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